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설비제약기술 1팀 김건식 매니저입니다. 설비구동부 결함 자동진단 알고리즘 개발기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개발 내용, 운영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생산 품질 및 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설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만큼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설비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설비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고장 혹은 파손이 될 경우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인체와 유사한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없어지고 관절이 닳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람은 병이 걸렸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자연 치유 능력이 있지만 설비는 인체와 다르게 치유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균형이 안 맞거나 부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운행을 한다면 점점 고장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비 가동률과 품질을 위하여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제조업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건강 진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설비 열화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온도부터 압력, 유량, 윤활유, 초음파, 진동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진동이 가장 많은 종류의 결함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재현성, 신뢰도가 높습니다. 재현성이라고 함은 같은 종류의 설비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동은 비교적 설비 결함의 초기 단계부터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의 날개 한쪽이 부러졌을 경우 덜덜거리면서 진동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설비 관리에는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설비가 잘 운행되도록 유지하는 활동 중에는 계획보존과 비계획보존이 있는데요. 계획보존 중에는 설비가 고장나기 전 예방하는 예방보존과 설비가 고장난 이후 보존하는 사후보존이 있습니다. 사후보존의 경우 설비가 고장나도 생산 품질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 그리고 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생산, 품질에 직결되는 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방보존의 경우에는 예방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겠지만 설비가 멈추기 전 미리 대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설비에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예방보존 중에서도 일상보존, TBM, CBM 등이 있습니다. 매일 윤활, 수리 등을 하는 일상보존, 그리고 각 설비 부품별 내구도에 맞게 시간에 맞춰서 보존 활동을 하는 TBM, 설비의 상태에 따라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예지보존 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비의 진동 상태를 측정하여 미리 설비의 결함을 감지 후 선 조치하는 예지보존 시스템을 응용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예방진단 시스템은 설비, 센서, 케이블, DAQ,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비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을 진동 센서로 취득하여 케이블로 DAQ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된 값은 데이터 수집 서버에 모이게 되고 모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조합하여서 진동 경량,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진동 데이터는 처음에 시간 파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집된 로우 데이터 시간 파형을 한 번은 루트 민 스퀘어 RMS 값으로 취환을 하여서 경량 그래프로 변환을 하고 한 번은 FFT를 통해서 스펙트럼 그래프로 변환을 합니다. 경량 그래프의 경우 설비의 진동 추이, 결함의 심각도 등을 알 수 있고 스펙트럼 주파수 파형의 경우 설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예방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며 발생한 설비 진동 결함을 조사한 결과 윤활 불량, 불균형, 베어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현대자동차 내에 예방진단 시스템이 적용된 설비의 결함은 다소 한정적이라는 것이었고 그 결함의 트렌드, 스펙트럼 패턴 또한 매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이러한 설비 진동 결함의 원인을 자동으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보고자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내용입니다. 개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빠르게 인지하기 위한 퀵 디텍터와 빠르게 설비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퀵 애널라이저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이썬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는 전세계 글로벌 설비의 진동 상태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 설비 상태 모니터링 룸이 있습니다. 해당 룸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포인트 개수가 거의 10,00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이 해당 포인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건에 따른 필터링 적용을 통하여 실제 진동이 높거나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설비를 걸러내고 해당 설비의 진동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빠르게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 설비 이력 관리입니다. 예방진동 중 진동 기술은 재현율이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동 모니터링이 적용되어 있는 설비에서 진동이 올라가게 되면 진동 상승 원인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수리를 하면 진동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A라는 진동 패턴일 때 A-라는 보정 활동을 하게 되면 진동이 떨어진다는 정보가 생겼겠죠. 이러한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비 이력으로 남기게 되면 유사한 진동 패턴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진동 상승, 보정 활동 이력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자동 리포트 생성, 보전 이력 서칭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비 스펙트럼 이미지 수집 및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다소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측정한 스펙트럼의 이미지도 서로 간의 오차가 매우 크겠죠. 따라서 앞선 설비 이력 관리에서 수집한 이력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비 수력 직전에 스펙트럼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설비 결함, 타입별로 폴더를 나눠 이미지 딥러닝 분석 시에 따로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설비 필터링과 자동 스펙트럼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진동 트렌드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잠재 고장 설비 목록을 1차적으로 추출한 다음 설비 스펙트럼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시킨 모델을 적용시킵니다. 프레딕트 값을 추출하고 먼저 자동 메일을 통해 설비 분석이 필요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파이썬 기반 GUI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라이브러리 PyQt로 테이블화된 잠재 고장 설비 목록의 진동 경향과 스펙트럼 그리고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진단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각 설비의 모터, 구동 샤프트, 베어링, 감속기 등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통합형 진동 수집 모듈을 사용하다가 최근 분리형 진동 수집 모듈과 더불어 무선 진동 센서까지 적용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진동 서버에 수집되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각 진동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진동 모니터링용 프로그램이 각 공장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각 메이커별로 공장별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가장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화면을 개발하였습니다. 레거시 시스템 서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설비의 목록, 진동 알람 상태를 취득하여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글로벌 전체의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각 공장별 이상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메일 확인이죠. 스펙트럼 자동 분석과 더불어 파이썬 스케줄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일 아침 어제와 비교하여 어떤 설비에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선 프로그램에서 필터링한 주요 잠재 고장 설비를 확인하고 각 설비의 총 진동 경향, 그래프와 스펙트럼, 또 스펙트럼 자동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운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선 전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설비 한 대당 분석 시간과 주요 설비를 계산해 봤을 때 하루 약 66시간. 이 말인 즉 한 사람이 하루에 모든 설비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개선 후에는 총 진동 트렌드 필터링 및 스펙트럼 자동 분석을 통해서 약 5분 정도로 분석 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설비 보존 이력이 각 공장, 샵별 담당자와 그 주변 협업 부서에게만 알려졌다면 해당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설비 진동 변화량을 감지하고 이력을 자동화시켜 유사한 패턴의 진동 발생 시에 빠르게 조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비 구동부 결함 자동 진단 알고리즘 개발기를 발표드렸습니다. 생산 공장에서 직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직접 일하면서 이런 개발을 해보니 IT 영역에 비해서 OT 영역에는 아직 더 개발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개발자 여러분들께서도 제조, 생산 및 기존 레거시 시스템 응용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흡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설비 구동부 결함 자동 진단 알고리즘 개발기 발표를 맡은 현대자동차 김건식 매니저입니다. 다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히 저희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비지역기술 1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지는 울산 공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업무는 현재 예방진단 시스템 운영이랑 개발, 그리고 확대 전개 쪽, 그리고 컴퓨터 비전 시스템 프로젝트 업무랑 이제 기술 개발 쪽을 맡고 있고요.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가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개발자로 입사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현업 생산 기술 관련 부서에서도 개발자 출신도 많이 뽑고, 그리고 네, 이제 사내에서도 개발자 역량도 좀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를 조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너무 좀 반복적인 업무가 좀 많다고 생각 들어서 최대한 반복은 줄이고 많은 업무량을 조금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SQL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파이썬 같은 이제 개발 언어 같은 것도 배우면서 현재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개발 언어 스택 같은 것들을 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팀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 설비제약 기술 1팀은 인원수는 사실 많지 않지만
많은 일을 넓지만 넓으면서도 좀 깊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름에 제어가 들어가는 만큼 메인은 제어 부분이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설비에는 기계 부분이랑 제어 부분이 있는데 기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겉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계는 사실 이러한 기계는 PLC를 통해서 어, 이런 조건에는 이런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동작을 해라. 다음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사람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기계는. 그래서 기계가 이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것이 제어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공장 쪽에서 사용되는 전기 제어, 유무선 통신이나 안전 같은 것들을 검토 단계에서 공사 전 그리고 양산 단계 등 여러 단계에서 검증하고 생산 설비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고장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해서 생산 설비가 지속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검증 업무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는 좀 굉장히 좀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장을 개조 공사할 때 모든 설비를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협력업체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업체에 어떤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설비를 만들고 언제까지 생산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고 사실 돈만 주면 좀 편하겠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업무는 공사가 있을 때 이제 공법이 결정되고 어떤 업체에 어떤 설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양에 맞는 설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사양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본 공장에 투입 전에 시운전 이제 라인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전기 제어 이런 쪽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에서 설비가 적용되어서도 올바르게 좀 동작하도록 네, 동작하는지 대항하는 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저희 팀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업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하는 만큼 제조업 산업 분야에 좀 발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업무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AGB 기술이고요. AGB는 AGB, AM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용도로는 생산 라인에서 사람 지게차 같은 것들이 맡고 있는 물류 체계를 자동화하는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고요. 사실 집에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집안을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처럼 AGV랑 AMR은 물류를 자동으로 운행되도록 하여서 사실 사람을 빼니까 제조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미래에는 제조업 쪽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GV랑 AMR 기술이 이제 생산 공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하도록 이제 전기 제어나 설계, 시운전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이제 비전 업무가 있어요. 비전이 사실 AGV랑 AMR은 사람의 어떤 다리를 대신한다고 하면 비전은 팔과 눈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로봇 쪽에 비전이 많이 설치되어서 로봇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존 공장에서는 공장에서 네, 제품의 품질을 잠시만요. 네,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눈으로 직접을 다 확인했다면 비전 시스템은 이제 제품을 카메라나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점검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직접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비전 기술은 현재 컴퓨터 비전 기술 기존에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랑 더불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 같은 것들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 신입사원 때부터 좀 많이 도맡아서 했는 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 이제 CMS 업무가 있어요. 이런 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생산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고요. 기존 방식이 설비가 고장나면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리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CMS는 진동이나 전류, 온도 등으로 이제 설비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미리 조치하는 어떻게 보면 설비의 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기계적 분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기법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주제인 설비 구동부 결함 자동 진단 알고리즘 개발은 사실 이제 CMS랑 앞에 말씀드린 비전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팀 소개였고요. 먼저 지금 시간이 사전 질문을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영상을 공개해드리고 개발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접속하신 분들 질문을 좀 받기 전에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사실 사전 질문도 있고 제가 조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한 질문 내용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나올 것 같은 질문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왜 CNN 모델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겁니다. 여기 이런 시스템에 왜 CNN 모델을 사용하였는가? 는 사실 CNN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잘 될 것 같아서였어요, 사실. 그래서 개발 당시 처음에는 이제 각 설비별로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정확한 주파수 분석을 이제 통해서 설비의 결함이나 뭐 잠재 고장 정보를 알아내고자 좀 생각을 했는데 공장 상황이 항상 변하고 이제 세세한 주파수 정보는 때때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수년간 예방진단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각 설비 타입별로 자주 나오는 뭐 진동, 이상 진동이나 주파수 스펙트럼 패턴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고 또 그들 간의 구분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제 헷갈리는 이미지도 높은 확률로 좀 구분해내는 요즘 CNN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당장 실무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해보니까 다행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시스테마까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예상 질문은 개발 중에 어려웠던 점이고요. 개발 중에 어려웠던 점은 사실 개발 중에 어려웠던 점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용으로 주어지는 PC가 이제 고성능으로 설계나 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개발 환경 구축 같은 것들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같은 것들도 좀 잘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랬었고 그리고 학습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수년 전부터 DB화 시켜가지고 잘 정리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 수집 같은 것들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의 공부가 조금 필요해가지고 좀 집에서 가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거 말고 실제로 저희가 사전 질문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헌님께서 질문 주신 게 어떤 개발 툴을 활용해서 개발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개발 툴은 파이썬이고요. 사실 근데 파이썬 안에 제가 다른 언어들도 좀 집어넣었어요. 사실 언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MS SQ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DB를 끌고서 필요한 정보를 뭐 머지시키고 뭐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합을 해서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개발 툴은 파이썬, 개발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발 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래픽 기반 프로그램은 PyQ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주로 많이 했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넘파이라든지 판다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개발 툴, 개발 IDE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을 사용하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박진우님께서 구동부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동 외의 다른 방식으로 예지 보전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동부 결함을 사실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동이 가장 좀 괜찮고 신뢰성이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진동은 구동부 결함이 처음에 어떤 초기 결함에서부터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장점은 제가 이거를 준비한 자료 중에서 다른 것들이랑 진동이 어떻게 좀 다른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저희가 보통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들 중에서는 온도, 그리고 뭐 압력, 뭐 유량, 윤활유, 초음파, 진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설비에서 나오는 결함 종류가 뭐 보통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불평형, 불균형, 그리고 정렬 불량, 정렬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회전체에는 항상 베어링이 들어가겠죠. 그럼 베어링 결함, 그리고 뭐 감속기가 들어가니까 기어 손상, 그리고 그 회전체가를 이제 바닥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볼팅이나 이런 것들이 헐거워졌을 때 나오는 헐거움, 그리고 뭐 기타 소음이나 크랙, 그리고 이제 공진 이런 것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결함들을 다 모두가 모든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 잡아낼 수는 없었어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이 있으면 온도 자체는 올라가지 않는데 불균형이 분명한 결함이 있는데도 온도는 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불균형이 있을 때는 윤활유 체크를 해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결함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먼저 말씀드린 그 질문 자체가 진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지 보존이 가능할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특성 말고 전기나 제어 신호식으로 나타내는 결함들, 결함이나 뭐 패턴 같은 것들이 저희가 예지 보존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 팀이랑 옆 팀에서 하고 있는 이제 PLC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PLC 쪽에서 나오는 PLC 쪽에서 나오는 이제 신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치면 어떤 신호가 어떤 이제 뻗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갑자기 많이 패킷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패턴을 이제 좀 학습을 해놓고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으면 다음에 고장 나기 전에 비슷한 전조 현상이 있으면 이게 고장이 나겠구나 또 비슷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동 외에는 온도도 사실 좀 괜찮고 온도랑 진동 그리고 또 전기나 제어 신호 쪽에 봤을 때 조금 예지 보존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동안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먼저 정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함별로 발생 빈도가 달라서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는 없었나요? 성능이 특별히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적용되어 있는 설비 타입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타입들이 좀 종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게 보시면 도장 공장 쪽에 있는 펜 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런 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동 센서도 많이 달려 있고, 진동 적용 대수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드라이리프터라든지 아니면 뭐 셔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타입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어, 데이터 불균형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적용되어 있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타입을 제한을 좀 했습니다. 예방진단 시스템을 적용하는 타입을 이제 설비 타입을 제한을 해서 이런 타입의 규격에 맞는 그리고 좀 설비 쪽에 중요한 생산에 중요한 설비들만 이제 A급 설비를 분류하고 그 A급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아예 새로운 패턴에 이제 새로운 설비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정형화된 패턴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만약에 A, B, C, D라는 설비가 있으면 그 타입별로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충분히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바로 적용하기 전에 바로 진동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동을 측정한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정형화된 타입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모자랄 일은 없다. 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능이 특별히 떨어지는 결함. 사실 그 중에서 사실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타입도 조금 있어요. 공진 같은 경우 그리고 크랙이 나는 경우도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실 학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불균형이라든지 베어링 결함 그리고 윤활 불량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잡아내고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학습도 잘 되고 성능도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네요. 그래서 하나만 질문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나호현님께서 설비 진동 결함의 주요 원인이 다양한데요. 각 원인에 따라 발생하는 설비 진동의 형태도 다양한가요? 그리고 설비 진동 상승의 형태가 달라서 어떤 원인으로 불량이 나는지 파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설비 진동의 상승의 형태는 사실 조금씩 많이 달랐어요. 보통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임펠러 쪽에 지금 오염물이 붙어가지고 불균형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오염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 형태로 뚝뚝뚝 계단 형태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윤활이 안 좋아지고 베어링 쪽에 결함이 생기다가 갑자기 튀는 형태로 진동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헐거움 같은 경우에는 헐거운 상태에서는 진동이 점점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수일에서 거의 몇 시간 내로 갑자기 진동이 팍 상승하여서 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 진동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스펙트럼 패턴도 다 다르고 진동이 상승하는 형태도 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스펙트럼도 설비 도장에 따라서 패턴이 있지만 진동 상승하는 패턴도 또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상승의 형태가 어떤 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우수 질문자를 선정을 드려야 되는데, 사전 답변 드린 분 말고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신 분들 중에 지금 정의석 님이랑 나호현 님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우수 질문자는 제가 먼저 질문을 주신 정의석 님으로 선정을 하고 싶고요. 네, 이제 그 아이디가 잠시만요. 4621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실 Q&A 진행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이제 다음 세션에서도 많은 관심이랑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